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SPD라는 주제로 SPD란 무엇이고, 왜 SPD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SPD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SPD, 즉 SPD 스펙에서 우리 UC, 즉 최대 연속 사용 전압까지 알아봤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지금 클래스까지 했고 유시값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은 임펄스 전류와 공칭 방전 전류, 최대 방전 전류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SPD의 6가지 팩터만 알면, 6가지 파라미터만 알면 내가 SPD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SPD가 잘 설치된 건지 다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I 임펄스 값, 임펄스 전류. 즉, 이 임펄스 전류 값은 직경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순간, 즉 10에서 350 마이크로세크의 피크 커런트입니다. 즉, 직경 내 10에서 350 마이크로세크일 때 최대값을 우리가 I 임펄스 값이라고 하는데, 이 임펄스 값은 클래스 1의 SPD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클래스 1입니다. 그리고 시험 절차는 IC 61643-11. 제가 이걸 굳이 적어 놓은 이유는 제 설명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시험 절차에 보면은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된다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클래스 1 SPD는 I 임펄스를 당연히 고장 없이 견디어서 대지로 흘릴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I 임펄스는 LPL에 따라 최초값이 결정된다. 이 LPL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라이트닝 프로텍션 레벨이라 해서 즉 외부 필렛 시스템의 필렛 등급을 결정짓는 값입니다. 이 값은 우리 위험도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칼큘레이션이란 위험도 평가를 하는데 이 위험도 평가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이 뭐 도시에 있냐 아니면은 저기 시골에 있냐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안에 뭐 변압기가 있냐 없냐 아니면 혹은 뭐 가공설로 들어오냐 지중설로도 들어오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LPL 값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이렇게 위험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즉 필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줘야 되나 이 값이 LPL 값이 됩니다. 이 LPL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RAC와 엮어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I임펄스는 LPL 값에 따라 최초값이 결정된다. 이 최초값이 어떻게 결정되냐? 지금 이게 IC 62305-1번 테이블 3번인데 LPL이 1등급일 때는 200카, 2등급일 땐 150카, 3등급, 4등급일 땐 100카 이런 식으로 피크 값이 정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즉, 이 값이 SPD의 I 임펄스 값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3, 4등급 대비 1등급이 2배 값이죠. 200카. 가격도 2배 이상이 되겠죠. 뭐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지만, 즉 경제성과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팩터이고, 이 팩터는 온전하게 SPD로 들어오냐? 그건 아니고 이제 분류율에 따라서 SPD 값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시험 절차는 아임펄스는 이런 값을 따른다. 61643에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임펄스 값을 즉 뇌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뇌의 분류 62305-1 여기 보면은 자연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처음에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낙뢰가 치는 직경례. 그러면 이거는 10에서 350 마이크로세크의 전류가 직경례로 다가오겠죠. 두 번째로는 건축물 주변에 떨어지는 간접례. 자, 간접례는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임펄스 값과 관련이 없는 이따 나오는 IN 값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잠깐만요. 이게 세 번째 선로에 내리치는 직접례. 자, 이 선로에 내리치면은 I 임펄스 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단순하게 1로도 갈 수 있고 내격 전류가 1로도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분류율이란 계수인데 이제 곧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간 대기 중에서 치는 낙뢰가 쳤을 때 유도되는 유도래, 그리고 저 멀리서 쳤는데 선로를 따라서 오는 유도래, 이런 네 가지로 크게 자연현상의 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뇌 관련된 건 바로 1,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가 200하로 이렇게 적용하냐? 아니죠. 분류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되냐? 만약 IF, if 아닙니다. 그냥 요거 일단 무시하고 IF 값, 이 IF SPD에 들어오는 전류는 IF가 SPD에 들어오는 I 임펄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임펄스 값은 K2 곱하기 I 값이다. 이 I 값은 바로 아까 말한 단시간 뇌격 전류값. 그러면 K 값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 K 값은 0.5 나누기 N 플러스 N2 뭘까요? 0.5는 바로 우리가 최초 내전류의 2분의 1은 접지극 시스템으로 흐른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 n값은 도전부의 수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수식이 나오니까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정리를 하면 뇌전류를 구조물에 연결된 모든 도전부, 선로를 포함한 모든 도전부의 합으로 나눈 값. 한 번 더, 뇌전류를 구조물에 연결된 모든 도전부의 합으로 나눈 값이 바로 이 분류계수 K2다. 자,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200화 아까 뭐였죠? LPL 1등급이었죠. LPL 1등급에 200화가 낙뢰가 딱 내려치면 50%의 전류는 접지극을 통해 흐르고 나머지 50%가 이렇게 엄습할 수 있다는 거죠. 계통으로 엄습했을 때 이 50%를 견뎌야 되는데 이 50%는 바로 백화인데 우리가 3상 4선이라 했을 때 4로 나누면은 각각 25칸씩 분담하면 되는 거죠. 단순하죠,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이 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IF 값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한 거 말고 이제 통합접지 실제 환경에서 한번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낙뢰가 이렇게 딱 내리치면 50%가 빠지고 나머지 50%가 지금 금속가스관, 금속수도관, 그리고 통신선, 파워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로 나누면 되죠. 나머지 50에서 50 나누기 4는 바로 12.5, 각각 12.5씩 분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상 4선이라고 하면 12.5를 다시 4로 나누면 3.25%, 3.25%를 200카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6.25카만 분담하면 된다, SPD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면 뇌격 전류가 100%가 딱 내리치면 50%는 접지로 빠지고
지금 금속가스관과 금속수도관 그리고 전력선으로 3개의 도체로 50을 3으로 나누면 16점 몇이죠. 근데 17, 17씩 여긴 지금 놨고 나머지 16%가 전력선으로 오면은 전력선 지금 두 가닥이니까는 8%씩 분담한다. 즉 아까처럼 LPL 1등급에 200카 있으면은 16카씩 분담한다. SPD는 16카 이상이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건 예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통상의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면 인입 전력선이 한 라인이고 인입 통신선이 한 라인, 금속배관이 한 라인이라 할 때 분류에서 K는 0.5였죠. 아까 0.5 나누기 N인데 이 N은 금속관, 전력선, 통신선에다가 우리 보호 대상으로 가는 파워라인이 있겠죠. 그럼 도체는 4가 되고 4로 나누면 0.125 그리고 또 200카라고 지금 LP 1등급에 200카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보호 대상의 파워라인은 25카를 분담하게 된다. 그런데 3상 3선이니까 3으로 나누면 8.33카 이상이면 된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분류까지 알아봤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외부 분류값이 있습니다. 즉 낙뢰가 쳤을 때 우리가 필의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인하도선들이 있죠. 필의 수레부, 필의침에서 이렇게 연결된 인하도선들이 있는데 낙뢰가 치면은 이 필의침으로 낙뢰가 이쪽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다 이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IC 62305-3번에서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즉 인하도선의 총수와 인하도선의 거리 그리고 환상도체 사이의 간격 환상도체 옆으로 두르는 도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간격에 대해서 좀 복잡한 식을 제시해 놨는데 즉 이 전류가 이렇게 뇌격 100%로 딱 엄습하는 전류 이전에 인하도선에서 이미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인하도선 LPL 1등급에 인하도선이 4가닥 있고 건축물의 높이가 20m이고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이 10m일 때 계산을 해보면 200카의 뇌전류는 이런 분류율로 인하도선에서 분류가 돼서 실제로는 76.75카 요 정도만 지금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은 아까 계산했던 스텝 3번에서 여기서 IF 값은 200카가 아니라 IF 값은 76.75카만 적용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I 인퍼스 값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8.33카가 나왔는데 3.2카만 적용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SPD 하나가 분담하는 값은 이렇게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내부 분류까지는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하는데 외부 분류의 주제를 제가 처음 들고 왔는데 이 주제가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게 제가 KC SPD 분과 접지 분과 쪽에 SPD 관련된 위원과 조금 얘기를 해 보았는데 그분께서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이게 뭐 단순한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건물이 아니라 플랜트라든지 저기 뭐 고층 건물이라든지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하냐.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뭐 자연내에서 테스트할 수 없겠지만 동등한 상황에서 뇌격 전류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가장 단거리로 흐른다 이거죠. 제일 많이.
내가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분류되는 팩터보다 가장 많이 거의 뭐 그분께서는 100%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격의 특성상 접지극과 가장 단거리로 대부분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안하여 이는 워스트 케이스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외부 분류의 KC 계산은 이론적인 근거로만 쓰이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인데 굳이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본인께서 굳이 원가 절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내가 이런 값도 있으나 이건 적용 안 해서 SPD를 좀 상향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필을 해서 이거에 하나의 뭐 협상 카드로 둔다든지 여러 조건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값과 최소값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 이렇게 3.2카라든지 8.33카라든지 계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SPD 선정할 때는 이런 표준 시험 파라미터에 맞는 기성품을 선정해야 된다 이거죠. 즉 25카, 20카, 12.5카 이런 식으로 8.33카를 선정했으면 아까 10카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3.2카를 선정했으면 5카 이상은 선정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표준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 검사의 최소값이 있습니다. 검사의 최소값. 그리고 IC에서도 최소값이 있는데 낙내 분석, 우리가 RAC를 통해서 LP를 정의하지 못했다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RAC가 너무 어렵고 RAC 계산만 하더라도 이거 외주를 주면은 그냥 건물 하나 계산하는데 몇백만 원 달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에 RAC 계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는 LPL 정의하는 데만 해도 RAC 하나만 하는데도 뭐 몇백만 원 달라고 하니 통상 우리가 RAC를 그냥 LPL을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치부하고 가는데 이렇게 정의하지 못했다면 IC에서는 친절하게 요 정도 이상은 최소로 해줘라. 경제성은 무시하되 더 낮게 선정할 수 있는 거 무시하되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라. 지금 12.5카 정도는 해줘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LP를 했는데 계산을 했는데 25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고 더 높은 값을 선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국내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공동통합접지 검사 업무 처리 방법 6항에 따르면 아예 이 값을 또 이제 검사 기준값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즉 안전공사에 수검하시는 분께서 나오면은 SPD를 딱 보고 아임펄스 값을 딱 보고 12.5카 이하네요? 안 되세요? 안 됩니다. 12.5카 이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검사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최소값으로 항상 놓고 우리가 LPL 계산했는데 뭐 5카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지 말란 거죠, 지금. 괜히 전기안전공사와 악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12.5카 이상으로 두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LPL 뭐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보면 LPL1일 때는 25카, LPL2일 때는 12.5카. 이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값을 하면은 경제성은 미고를 하되 이 정도 값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하는데 그리고 선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설명은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해외 프로젝트 할 때는 이걸 적용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나타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는 요 정도 값 해주면은 문제 없다. 경제성은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N 값. IN 값은 우리가 SPD 클래스
2번의 SPD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직경내가 이렇게 딱 내려쳤을 때 200하로 LPL1에서 본다면 8에서 20 마이크로세크의 유도 내의 IN 값은 이 정도다. 이 정도 값은 어떻게 정의하냐? 50에서 60초 간격에 15회 통전할 수 있는 시험값으로 결정된다. IC 61643-11번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 2의 SPD는 이 IN을 고장 없이 견디어 대지로 흘릴 수 있어야 된다. IN 값은 I임펄스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IN은 이렇게 계통별로 최소값이 정해져 있지만 통상 우리가 20카 선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20카 선정을 기준으로 하냐? 이게 최대값일 뿐더러 그리고 시장 경제의 원칙을 따라서 20카부터 뭐 그 이하 값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카만 선정하면 된다. 뭔가 좀 허접하죠? 그냥 경제성에 따라 선정한다는 게. 그렇지만 IC에서도 IN의 시험 방법과 그 정의는 상세하게 기술하지만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고민의 여지가 없죠. 20카 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엔지니어죠. 엔지니어는 경제성을 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제성만 만족하면은 부담 없이 20카짜리 쓰고 가는 거죠. 20카짜리. 자, 마지막으로 Imax 최대 방전 전류인데 이 최대 방전 전류 값은 IN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15회 이렇게 통전할 수 있는 공칭 방전 전류 값을 SPD2에서 정의했지만 일시적으로 1회 정도는 Imax 값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즉 공칭 방전 전류 값을 뛰어넘는 Imax 값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견디도록 해라. 이 값은 바로 Imax는 IN의 2배 값으로 규정한다. 2배 값으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카탈로그를 보면 공칭 방전 전류 값이 지금 20카다. 20카 됐을 때 40카 정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이제 테스트 값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구매하는 SPD 카탈로그를 보면은 20카를 적용했을 때 바로 40카로 대부분 이렇게 테스트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값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MAX 값은. 그래서 이 정도로 선정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UP 값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오늘은 이제 IN, I, I임펄스 값과 IN 값 그리고 Imax 값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 정도 값만 이제 선정할 수 있으면 SPD 클래스 1에 그리고 2에 SPD 클래스 1과 2에 가장 중요한 팩터들은 다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UP 중요한데 UP와 UW 그리고 어떻게 SPD 설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전 모임의 동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